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도 이렇게 좀 약세로 흐르고 있지만, 그래도 오늘 이 간밤에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런데 먼저 이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이제 26.1K까지 떨어진 상황이고, 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 한때는 이 26K가 깨지면서 25.8K까지도 터치를 했어요. 그래서 보시면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계속 이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이 비트의 흐름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좀 공교롭게도 제가 그린 그림대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다른 자산 시장은 어떨까? 또 요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 증시도 이렇게 좀 붉은색이 많으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이 종목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뉴욕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런데 그 하락폭이 0.7%, 0.6%, 그러니까 1%가 채 넘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%가 넘는 이런 좀 하락을 보였다가 그래도 좀 장중에 회복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 전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 낙폭은 지금 미국보다도 좀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좀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이 공포지수를 보시게 되면 어제 하루만 해도 무려 8%나 또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이 지수가 장기 평균값인 20까지 어떻게 보면 좀 단숨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현재 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이자 또 이 리스크는 바로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는 또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간밤에 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은 이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디폴트 리스크를 반영한 거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, 이게 등급이 떨어진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떨어진 것이고, 그 전망이 긍정적, 안정적, 부정적 세 가지가 있는데, 기존에 이 미국의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점점 이런 기사를 봐도 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또 이 아래를 보시면 다만 이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환율과 자본 유출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기존 트리플 A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설령 이 디폴트가 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신용 등급이 현재 이 트리플 A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하원의 지금 대표 의장인 메카시 의원이 협상 종결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 채무 한도 협상을 지속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갈수록 또 그 디데이인 6월 1일에 가까워질수록 이 시장은 불안해지겠지만, 그럴수록 어쩌면 지금 이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극적인 타결의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은 더 커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쩌면 정말 이들의 의도대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암호화폐 시장, 그리고 뭐 전 세계 주식시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지만, 어제 중요한 건 이것이 아니라 저는 요 엔비디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일단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25%의 폭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질주가 어디까지 계속되나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.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가
무려 25% 폭등이 왜 나왔을까? 요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1.09달러라고 하면서 이는 시장의 예상인 92센트를 상회한 것이었고 또 매출 또한 71억 9천만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이 또한 시장의 예상치인 65억 2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 전망도 좋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은 이번 분기에 7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은 이번 분기에만 약 1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난 분기에 수익도 좋았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중에는 이 엔비디아가 0.49%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폐장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무려 24.6%나 폭등을 하면서 그 주가가 305달러에서 단숨에 380달러로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폭등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종일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요 회색의 장 마감 후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? 그것을 본다면 제가 올 초에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도 엔비디아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걸 보시면 엔비디아는 챗 GPT 시대의 황태자라고 하면서 또 이것을 보시면 챗 GPT 광풍의 최대 수혜 기업은 어딜까? 보통은 챗 GPT를 개발한 이 오픈 AI를 떠올릴 텐데 시야를 좀 더 넓히면 진짜 챗 GPT의 황태자는 바로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를 만드는 이 엔비디아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공유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또 이걸 보시면 이 GPU는 게임을 넘어서 전 산업에 쓰일 것이다 라고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예상을 했는데 정말 그 그림대로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GPU가 한때는 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 각광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AI의 플랫폼의 주요 반도체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엔비디아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보시면 2021년 이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던 그 시기와 지금 비슷한데 그때 대략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한 319달러의 이 올타임 하이 최고점을 찍었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 작년에 그 폭락작을 겪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68%니까 거의 70% 가까이 정말 큰 폭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 최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77%까지 폭락을 했는데 뭐 거의 그렇게 코인 수준으로 이렇게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대략적으로 108달러 선을 찍었었는데 그렇다면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차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 봉을 하나 지금 추가를 해가지고 380달러까지 해놓은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밤에 나스닥이 개장을 해서 정말 380달러를 찍게 되면 바닥이었던 108달러에서 380달러까지 무려 250% 정도의 그러니까 3배가 넘고 4배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인 것이고 올해만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이제 1월 초니까 이때 이후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70%가 넘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이런 상승을 올해에만 또 보였던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엔비디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그냥 엔비디아가 올랐네가 아니라 이 엔비디아는 이 엔비디아로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폭등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제가 요 근래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최근에 이 애플과 이 엔비디아가 2021년 요때 최고점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누가 먼저 이 역대 최고점을 넘어설지 그것이 또 관전 포인트고 만약에 뭐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누구든지 넘게 된다면 이것은 새로운 불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.
왜냐면 이때 2021년에 불장의 최고점을 누군가가 넘어섰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약세장의 흐름이 진짜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고, 또 일단 누군가가 이 최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른 종목이 또 최고점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저항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,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도 또 자료를 공유를 했었는데, 이것을 보시면 챗 GPT용 GPU가 하루가 급하다라고 하면서 삼성 TSMC에 긴급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라고, 이렇게 이 기사도 보시는 것처럼 2월 달에 나왔던 기사예요.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보시면 주요 파운드리 시장 연평균 성장률 해가지고 이 GPU뿐만 아니라 AI 또 가상화폐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, 또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과 같은 반도체 기업까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좀 올인을 했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 파운드리 시장도 계속 좀 두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는 뭐 이 TSMC하고 격차가 좀 상당히 벌어져 있지만 몇 년 안에는 따라잡겠다라고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또 오늘 나온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 9시에 나왔던 기사인데, 삼성전자가 또다시 신고가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반도체주 랠리도 시동이 걸렸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, 또 이걸 보면 14개월 만에 돌아온 7만전자,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이 7만원을 찍었어요. 그래서 이것이 엔비디아의 훈풍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상승은 반도체 시장 또 가상화폐 시장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상승 견인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, 그러다 보니 이걸 또 보시면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S&P 500 같은 경우는 0.4%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,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.4%의 상승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는 이렇게 약세장이지만, 그리고 또 전반적인 전 세계 증시도 이렇게 약세를 띄고는 있지만, 오늘 밤에 이걸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나스닥에 좀 훈풍이 불어서 상승이 나오고, 거기에다가 또 조만간에 부채한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면 이 시장의 급반등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제가 바라본 요 하락을 하다가 급반등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전히 좀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엔비디아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, 그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, 먼저 요 유튜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요 유튜버가 저도 며칠 전에 이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우연히 알게 된 채널인데, 보시게 되면 태미녀라고 해가지고 테슬라에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태미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분인데, 요 분이 여기 보시면 5일 전에 팔지 말 걸 해가지고 내가 파니까 왜 자꾸 오르는데 해서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. 그런데 요거 팔았다라는 것이 이 테슬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그 엔비디아를 팔았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,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, 그럼 이 영상에서 이 태미녀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,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니까 1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양전환이 됐고,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14.5%의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, 그 이후로 가격이 더 오르니까 이렇게 5일 전에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차트로 좀 추정을 해보니까 이분이 매도를 한 시점이 이 시점으로 추정이 되거든요. 왜냐면은 자신이 팔고 나서 이틀 동안은 하락을 하다가 그 뒤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1년 6개월을 참고서 왜 일주일을 또 못 기다렸을까,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 시점에 영상을 올렸던 시점이고, 매도 시점은 이때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 양전환을 하고 14.5%의 수익을 보고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, 평단가가 14.5%니까 대략적으로 이때 보면 대략적으로 14.5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평단가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250달러 선에서 평단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영상에서 1년 6개월을 기다렸다라고 했으니까, 그렇다면 대략적인 매수 시점은 이때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
그러니까 요때가 2021년 한 10월 달이니까 요때 매수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받다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폭락을 해서 정말 심한 마이너스를 겪었을 텐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양전환을 하고 한 10%가 조금 넘는 수익을 보니까 얼른 팔았던 거예요.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1년 6개월을 참고서 왜 일주일을 못 참았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팔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분은 요 시점 대략적으로 한 290달러 선에서 매도를 했고 그 이후로 315달러까지 올라와서 아쉬워했는데 결국에는 또 며칠 뒤에 지금 380달러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또 한 거예요.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. 내가 팔았는데 그 이후로 정말 급등을 하게 되면 이 박탈감이 엄청나게 다가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손실 못지않은 더 큰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해요. 그래서 뭐 제가 이분을 조롱한다거나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것, 이 수량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수량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몇몇 분들은 지금 현재의 내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또 그 부분을 또 아쉬워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수량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매도입니다. 그래서 이 수량 많은 사람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. 그 수량 많은 사람보다 이 매도 시점만 잘 잡으면 더 큰 수익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시장이에요. 그래서 또 오래된 이 주식 투자 격언 중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. 그래서 이 매도 시점을 잘 잡는다라는 것은 인내의 시간을 또 얼마나 잘 견디냐의 의미이기도 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엔비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훈 역시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지금 이 시점이 이 시장에서 매도하고 떠나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이 매도와 시점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이 수량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